3일 독립만세운동 중 전국 4대 의거 중 하나인 3진 4.3 만세운동. 관심을 가지고 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는 31일 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시범 경기가 펼쳐지는 마산 야구장에는 벌써부터 열기가 후끈합니다. 경남도를 자신의 사유물 정도로 여기는 홍준표 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 해양환경 측정망 조사에서 마산만 내만 일부 구간이 수질 4등급으로 나오면서 대책이 시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3일 독립만세운동 당시 전국 4대 의거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4.3 독립만세운동 3진 연합대 의거를 관심을 가지고 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역사와 자존심이 깃든 만큼 창원시의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 당시 전국 4대 의거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4.3 독립만세운동 3진 연합대 의거. 마산 지역에서도 가장 격렬하게 전개된 3진 연합대 의거에선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8.24인 김수동과 병갑섭 등 8명이 숨지고 22명이 일본 헌병의 총칼 등에 보상당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1999년 이러한 독립만세운동의 함성을 지역 주민들과 지역 학생들이 참여해 그대로 재현하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재현 행사는 1999년 이후 매년 개최되었지만 2003년부터는 경연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1일 제6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원장 이옥선 창원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3진 4.3 만세운동 기념사업 재정비를 촉구했습니다. 1974년 국가보훈처가 3.1 운동사를 편찬하면서 전국의 수백 건 만세운동 가운데 4.3 만세운동을 4대 의거로 선정했다는 것은 우리 지역의 3진 의거가 얼마나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가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자랑스러워해야 할 우리 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여유를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선 애국지사재단과 8.24의 묘, 3진 만세운동 재현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각각 분리돼 관리 진행되다 보니 그 의미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타 지역에선 지역의 성역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우리 지역에서도 관심을 가져 자랑스러운 역사를 되새기고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자는 겁니다. 창원시가 적극 내세우고 노력하고 있는 문화관광 창원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와 역사를 지키고 보존해가는 것이 진정한 문화관광의 도시며 우리만의 자존심입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창원 마산야구장은 마산 아재로 불리는 야구팬들로 야구 열기가 어느 곳보다 뜨겁습니다. 오는 31일 프로야구 개막을 앞둔 마산 야구장에서는 시범 경기가 한창인데요. 말 그대로 정규 시즌을 앞두고 시범적으로 하는 경기지만 벌써부터 팬들의 야구 열기는 정규 시즌 못지않게 뜨겁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NC 다이노스와 하나 이글스의 시범 경기가 펼쳐진 마산 야구장. 지난해 한국 시리즈에서 두산에 패하며 창단 첫 우승을 놓쳤던 NC는 올해 시범 경기부터 우승을 목표로 당금질에 들어갔습니다. 두 팀 간의 팽팽한 대결 속 선수들의 멋진 플레이가 연달아 이어집니다. 이를 지켜보는 관중들도 시범 경기임을 잊은 채 열띤 응원으로 선수들의 플레이에 화답합니다. 시범 경기라서 오늘 엄청 좋고요. 우리 NC 다이노스 올해는 꼭 우승합시다. 마산 야구장에는 많은 야구 팬들이 찾아 정규 시즌 못지않은 야구 열기를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개막을 앞두고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지난해 1,207대를 소형하던 주차 공간이 새 야구장 신축 공사로 40% 가까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야구 팬들이 많이 찾는 주말에는 주차 문제로 주변 도로의 교통 정체가 예상되는 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야구 팬들의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오는 3월 31일
지역 라이벌 롯데자이언츠와의 개막전이 마산 야구장에서 열리는 가운데 창원 야구 팬들의 마음은 벌써부터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21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도를 자신의 사유물 정도로 여기는 홍준표 도지사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20일 홍 지사가 대선 본선에 나가기 직전 사표를 제출하면 보궐선거는 없다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법위에 군림하려는 쿠데타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불명확성을 악용한 치졸한 형태의 꼼수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강력한 경고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자녀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경우 도지사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현재 홍 지사의 의도적인 행동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산해양 신도시 안쪽 호소형 수로의 수질이 매우 좋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창원 물생명 시민연대는 20일 논평을 통해 최근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2016년 해양환경 측정만 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대부분 해역이 수질 2등급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마산만 내만 일부 구간의 수질이 4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연대는 수질 4등급 중 하나인 마산 해양신도시 내측 호소형 수로는 마산만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봉암공단 전면 해상과 비슷한 수질로 최악의 수질을 보이고 있어 생물도 살 수 없는 죽음의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해수 유통을 위한 방안 마련 등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감염병 예방 강화로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7년 학생 감염병 예방 대책을 추진합니다. 도교육청은 주요 감염병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교육 자료를 보급해 체계적인 보건 교육을 강화하고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여부 관리와 올바른 손 씻기 습관 형성을 위한 실습 교육 키트를 지원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교육청은 감염병은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며 학교에서부터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습관을 형성해 감염병을 예방하고 대응 체계를 강화해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 보호를 위해 힘쓸 방침입니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이 4.12 재보궐선거에서 기초의원 선거구 2곳에서 후보를 내지 못했습니다. 경남도당은 도내 10곳의 선거구 중 8곳의 공천을 완료했으며 거제시바, 하동군 나 등 기초의원 선거구 2곳의 경우 3차 후보 공모까지 신청자가 없어 무공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당 소속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영향과 해당 지역 보수 성향 출마 희망자들이 바른정당이나 무소속 출마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이 보수 성향이 강한 경남 지역에서 후보를 내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창원시의회는 제12주년 창원시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적 기념식 행사를 지난 21일 창원시의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모든 참석자들의 구호제창을 통해 대마도의 영유권 확보 결의를 다지고 일본의 영유권 주장 중단을 촉구했으며 대마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책자를 증보 발간해 대마도 영유권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창원시의회에서는 2005년 3월 18일 구 마산시의회가 일본 시네마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에 맞서 전국 최초로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3월 18일 전후로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올해 8급과 9급 공무원을 선발하는 제3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평균 경쟁률이 2015년 이후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는 지난 17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받은 결과 960여 명 모집에 18,000여 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18.9대 1을 기록했으며 특히 창원시 9급 일반 기계직류와 전기직류는 각각 78대 1과 70대 1을 기록해 16개 직류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이번 경쟁률 증가는 어려운 경제 환경으로 민간 영역 일자리의 불안정이 계속되면서 다소 안정적인 공직 사회로 진출코자 하는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아진 결과로 보입니다. 경남도는 도로 점용료 부과 징수 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상남도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로 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각 필지 가격의 산술 평균 가격을 적용했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시지가가 낮은 부분이 많이 점용됐는지 높은 부분이 많이 점용됐는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 가중 평균 가격을 적용케 됩니다. 이와 함께 허가기간 단축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않은 경우 점용료를 반환하는 규정을 상위법령인 도로법과 시행령과 동일하게 개정해 법 해석의 불확실성을 제거했습니다. 조선소 실직 근로자들을 위해 운영 중인 거제 조선업 희망센터 이용자들이 하루 2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8월 개소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조선업 희망센터를 이용한 근로자는 모두 27,303명으로 하루 평균 207명이 실업급여 지급을 기본으로 전직 지원, 취업 알선 등 각종 서비스를 지원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거제 조선업 희망센터는 중앙과 지자체, 민간이 함께 운영하는 통합서비스 기관으로 27개 관련 기관 60여 명의 직원들이 조선소 근로자 및 퇴직자를 대상으로 생계 안정과 재취업 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남대학교는 22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최충경 경남스틸 주식회사 회장, 블라디미르 쿠틸로프 극동연방대학교 대외 부총장, 하선호 주식회사 SJ 최고경영 책임자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이날 명예정치학 박사를 수여한 최충경 회장은 1990년 경남스틸을 설립한 이래 사회공헌과 장학사업 등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으며 하선호 최고경영 책임자 또한 한반도 평화 관련 업적과 경남대와 일본의 교류 확대에도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명예 법학 박사를 수여한 쿠릴로프 대외부총장은 1976년 러시아 극동 국립대학교 교수가 된 후 40년 동안 자국 내 교육 발전은 물론 교육 전문 행정가로서 경남대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소중한 조언을 해오면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창원시 창동예술촌은 개촌 5주년을 맞아 창동 사람들 사진전을 아트센터 전시관에서 개최합니다. 창동 사람들전은 창원 사진작가 동호회 C+와 창동예술촌이 공동 기획한 인물 사진전으로 창동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담은 30여 점의 작품을 오는 31일까지 선보입니다. 한편 C+는 세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바라보는 사진가들의 모임으로 회사원과 교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7명이 활동 중이며 첫 전시 창동 풍경에 이어 창동 포트레이트 등 매년 창동 사람들을 주제로 한 기획전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바람의 언덕에 해상공원을 조성해 관광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으나 공원에서 금지된 낚시 행위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거제 관광 1번지란 명성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도장포 어촌계와 바다에 낚시 방지용 그물을 펼쳐놓을 계획을 세우고 구름다리 입구에 대문을 세우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고성군과 동남지방통계청은 지난 21일 맞춤형 지역통계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방자치시대에 맞은 군민의 생활에 밀접한 정책 수립을 위한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에 군은 앞으로 맞춤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특색 있고 유용한 맞춤형 정책 추진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통영시는 다음 달 27일까지 통영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강의실에서 2017년 청소년 상담대학을 무료로 운영합니다. 수강을 희망하는 시민 50명을 대상으로 매주 화, 목요일 진행되며 청소년 상담대학 수료자 가운데 본인이 희망할 경우 상담자원 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거제시가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이 야간 시간대에도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12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어린이집에는 낮 시간 다른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도 이용할 수 있으며 영유아 5명당 1명의 전담 교수를 배치해 운영하고 보육료는 전액 국가가 부담합니다. 경상남도는 행정자치부와 함께 국민공감 생활규제 개혁 공모를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민들의 참신한 제안을 발굴합니다. 공모 대상은 도민들의 생활 속 불편 분야 등 생활 속 모든 규제에 해당되며 접수는 다음 달 14일까지 경남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통영시 지속가능발전 교육재단은 오는 31일까지 성인학습 동아리를 공모합니다. 성인학습 동아리는 주제에 관계없이 통영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내용이면 되며 8인 이상의 성인으로 구성되면 지원이 가능하고 동아리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성군은 4월까지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이솔질 방법 교습과 불소도포를 실시합니다. 이번 불소도포는 치아 우식증 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아동기 충치 예방으로 치아 건강을 돕는다는 방침입니다. 통영시 미수동 소재 미륵도 새마을금고 부녀회는 지난 21일 미수 1경로당에서 지역 어르신 60여 명을 모시고 중식을 대접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저소득층 세대에 밑반찬과 도시락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상산길 150m 구간에 벚꽃을 활용한 쌍쌍 데이트길이 새롭게 조성되면서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시는 이번 벚꽃길 조성으로 시민들에게는 본대음을 전하는 한편 진해 군항제를 찾는 관광객의 발길도 창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수양동은 주민들이 동정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3월부터 매월 2회 동정 소식지를 제작해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배부합니다. 소식지에는 행정정보와 동정에 대한 내용을 담아 홍보함으로써 주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고성군은 지난 21일 철성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원봉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자원봉사 이해하기, 자원봉사 마인드 다지기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으로 학생들의 자원봉사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거제시가 문동동 일원에 저소득층을 위한 300만 원대 아파트를 건립합니다. 아파트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임대 공급할 예정으로 총 575세대 규모로 지어지며 오는 30일 기공식 후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2019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통영시는 제72회 식목일을 기념해 지난 21일 산양 스포츠파크 일원에서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동백과 왕벚나무 등 500여 본을 식재하며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월영동 주민센터는 지난 21일 가포교회 성도들의 후원으로 관내 어려움을 겪는 이웃 3가구에 성금 6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항무 가포교회 목사는 이날 기탁식에서 사랑의 성금이 어르신들의 마음에도 따뜻한 봄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